안녕하세요. 오토리언 김성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나 했더니 비가 또 내리고 또 싸늘해졌습니다. 감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수입차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E클래스. E클래스 중에서도 성능까지 뛰어난 E400 포매틱입니다. 이미 박기돈 편집장님께서 2차례 정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었고, 또 저도 영상을 보면서 궁금하기도 했었고, 정말 대단한 차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E클래스 중에서 AMG 모델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상위 트림인 E400 포매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반자율주행 기능 중에서 가장 실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E클래스의 실력이 어떨지 궁금하고요. 또 E300이 아니라 E400인 만큼 또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자동차계의 박설명 박기돈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설명은 뭐야? 백설명이면 백설명이지. 근데 설명을 다 해버렸는데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실력이 빨리 늘어나는 거지? 사실 이 차의 핵심을 거의 다 짚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바로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고, 네. 사실 이제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은 부분들은 살펴봤으니까 이 400의 핵심적인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네. 그래서 먼저 디자인을 보면, 사실 디자인은 뭐 이미 E클래스를 많이 봐와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400에는 아방가르드는 없고 익스클루시브만 있어요.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여기에 이제 가운데 벤츠마크가 큰 게 있는데, 익스클루시브다 보니까 좀 S클래스를 닮은 전통적인 이 그릴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외관에서 그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휠이 디자인이 조금 다른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얼핏 봐서 눈에 띄진 않지만 이 400만이 갖고 있는 정말 고급 사양은 바로 이 헤드램프예요. 이 헤드램프가 여기 보면 멀티빔 LED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이전에 기존에는 인텔리전트 LED라고 적혀 있었는데, 인텔리전트는 그냥 뭐 상하향 자동, 그다음에 라이트 좌우로 밴딩 라이트 정도가 적용되는 건데, 이 멀티빔 LED는 안에 그 LED가 좌우에 84개의 LED가 들어있는데, 그 LED를 각각 따로 다 킬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내가 직접 골라서 키는 건 아니지만 각자 컨트롤이 되고, 또 4개의 컨트롤 유닛이 따로 있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앞을 비추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 쪽에 있는 불만 꺼버리고 주위에는 불을 켜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은 눈 안 부시게 하고, 나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밝게 비출 수 있고, 그 이제 멀티빔 LED가 적용되어 있다는 게 이 400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실내에도 그 대진용 옵션이라고 하는 화려한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S 클래스랑도 닮았죠, 생긴 것도. 많이 닮았죠. 이게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디자인이 지금 많이 비슷해져 가지고 C 클래스인지 S 클래스인지 E 클래스인지 사실 그냥 봐가지고는 얼핏 봐가지고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닮았죠. 네, 그래서 이 400은 기존에는 이 500이라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00에는 V8의 5리터 엔진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8기통 5000cc 엔진이 그게 이제 그 S 클래스의 주력 엔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S도 뭐 6기통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 8기통 S 클래스에 쓰던 그 엔진을 E 클래스에 얹어 가지고, 그러니까 E 클래스 중에서 그러니까 나는 굳이 큰 차는 필요 없다. 네. 그렇지만 위급에서 누리는 어떤 최상위 그런 어떤 기능들, 그리고 퍼포먼스를 다 누리고 싶다. 그러면서 또 굳이 AMG처럼 또 과격하지는 않아도 돼. 좀 약간 좀 좀 좁죠. 한정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세그먼트 중에서는 가장 비싸기도 하고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디자인은 사실 많이 살펴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또 뭔가 좀 특별한 이 400만의 특별한 뭔가가 숨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오, 인테리어 대박이야. 전 벌써 여러 번 타봤죠? 전 처음입니다. 이 클래스를 처음 타보는 송은 기자의 인테리어에 대한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딱 외관 보고서는 이 차의 매력은 중후함이구나, 좀 신사다운 매력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
약간 그렇지만 실내도 신사하지 않아? 그쵸. 그렇지만 이 스트라이프 무늬가 내 안에는 아직 청춘이 꿈틀거리고 있어. 스트라이프가 그런 느낌인가? 네, 좀 더 젊은 영한 느낌을 그래요? 주는 것 같아요. 난 아닌데?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이 스트라이프가 네. 사실 문 딱 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스트라이프죠. 그쵸. 네. 특히나 여기는 간격이 좀 좁지만 저쪽에는 간격까지 있게 여기는 간격이 좀 넓지만 넓고, 저쪽은 간격이 촘촘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데 네. 상당히 젠틀한 느낌 아닌가? 그쵸. 젠틀한데 그래도 조금 더 젊은 느낌도 네, 난다. 영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원래 이 클래스 예전에 이제 이 300까지만 하더라도 딱 들어오면 눈에 확 띄는 게 이 모니터였어요. 아, 모니터가 그러네요. 두 개가 연결돼 있잖아. 이 그렇죠. 통짜 모니터거든.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데 모니터가 기능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전체 패널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싶은데 보면 볼수록 고급스럽고 그런 네. 느낌이었다가 이 스트라이프 이거는 지금 이 400에 지금 적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딱 여기 가네요. 이게 딱 저거잖아. 그 스트라이프 정장 같은 느낌. 그쵸. 우리가 일부러 저번에- 입고 왔습니다. 아. 있다고 해서. 여기 바지도 그렇죠. 그 지난번 모터쇼 때 네. EQ900에도 왜 스트라이프 맞아요. 그것도 안에 스트라이프 좀 들어가 유행인가 있잖아. 봐요. 유행인 건지 아니면 EQ900이 차를 따라했는지 그랬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쵸. 어디선가 그 디자이너들 어디 가선가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상당히 멋지고 전체적으로 뭐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번에 지금 시승하고 있는 게 이 40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기존의 300이랑 좀 다른 부분은 이 가죽 재질 이게 지금 데지니어 옵션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 데지니어라고 사실 디자이너 에디션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발음이 데지니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통 데지니어 옵션은 여기 보면 등받이 가운데 데지니어라고 이렇게 여기 딱지가 붙는데 딱지는 없어요. 딱지는 없는데 어쨌거나 데지니어 옵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 스피커 그죠? 네. 부메스터 전용의 이 땡땡이하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 좀 그 부티 나는 네. 부메스터 스피커 커버가 한눈에 확 들어오면서 좀 이 차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뭐 많이 보셨으니까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라는 거. 시프트 패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운전대 좌우에 있는 여기 보면 터치 센서가 있거든. 오.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고 요걸로 버튼이 아니에요? 요걸로 조절하는 거 여기 보면. 아. 그래서 오른쪽 거는 이걸로 조절을 하고 터치 안 되는구나.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를 조절하면 계기판 가운데 있는 거 오호. 계기판 가운데 모니터가 이걸로 조절이 돼요. 이렇게 하면 선택도 돼요? 그렇죠. 누르면 선택이 되고 이렇게 눌러서 장치를 바꿀 수도 있죠. 오호. 지난번에 시승했던 볼보 S90도 실내가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내가 물어봐야지. 나한테 도로 묻고 있네. 근데 사실 이제 이 클래스도 처음 나왔을 때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외관은 S랑 E랑 C랑 너무 닮아가지고 네. 구분이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식상한 느낌이 벌써 좀 있어요. 네. 뭐 S클래스가 워낙 외관도 멋있긴 한데 좀 약간 식상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인테리어는 이게 이제 S클래스랑 또 조금 느낌이 다르고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좀 다르고 C클래스랑은 또 많이 다르게 고급스럽고 네. E클래스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만족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번에 S90 같은 경우에는 센터 이제 모니터가 세로로 있기도 하고 가죽이나 뭐 또 우드나 이런 부분들도 또 느낌들도 좋았고 네. 아마 인스크립션 트림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 저라면 둘 중에 어떤 걸 골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호불호를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둘 다 상당히 매력적이다. 근데 만약에 그냥 그게 모멘텀 트림이면 모멘텀 트림이랑 이거랑 비교하면 이게 좀 더 낫죠. 그 차에는 그 가죽 질감이랑 맞아요. 우드의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거랑 이거랑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하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골라도 나는 상관없다. 각자 씨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성원 씨는? 저는 각자의 매력이 있지만 저의 선호, 저의 테이스티는 볼보 90, S90.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400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엔진이거든요. 네.
지금 S400에도 얹히고 있고 또 CLS 400에도 얹히고 있어서 이미 경험을 한번 하긴 했지만 이 400에 이제 적용이 돼서 국내에 들어온 지가 얼마가 안 됐고요. 네. 자, 이 400에는 어떤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네, 이 400에는 V6 3.0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쓰였고요. 최고 출력은 333마력, 최대 토크는 48.9kgm를 발휘합니다. 네. 333마력. 오. 와. 좋아요. 333마력인데 5.2초나 나온다고? 아, 그 정도 안 이게 나와요? 왜냐면 그 인피니티의 G37 3.7L 그 자연흡기 엔진 333마력인데 네. 물론 이게 토크가 훨씬 더 터보 엔진이니까 토크가 훨씬 더 세죠. 근데 걔는 차체가 작잖아. 네. 그럼 그 차가 5초 이하로 나올까? 5초 이하까지는 잘하면 나올 수도 있긴 있겠구나. 네, 어쨌거나 지금 333마력에 토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가속력 자체는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고 약 1km 정석 안전운전하십시오. 진짜 어마어마하다. 자, 이게 AMG 모델도 아니고 네. 그냥 일반 E클래스 중에 좀 상위 트림인데 333마력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전 같았으면 8기통 5000cc 엔진을 얹었던 네. 그런 모델, 그 모델을 이제 대체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6기통 엔진이니까 무게도 훨씬 적게 나갈 테고 네. 또 부피도 훨씬 적게 나가고 그러면 이제 밸런스도 훨씬 좋고 그런 면에서 사실 상당히 매력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8기통 쓰다가 6기통 쓴 거면 성능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터보로 그 성능을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기통의 성능을 내는 6기통 엔진을 얹었다. 아. 요즘 이야기하는 그 뭐라 그러죠? 다운사이징. 그렇죠. 다운사이징의 개념인 거죠. 근데 물론 이 차는 퍼포먼스를 더 많이 강조하는 또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뭐 다운사이징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데도 어쨌거나 8기통 5.0 엔진을 6기통 3.0 터보 엔진으로 대체를 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다운사이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힘은 충분히 더 좋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500보다도 이게 힘이 훨씬 더 좋다고 보여져요. 가속력도 훨씬 더 좋고 그러면서 연비도 이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친환경적인 것과 퍼포먼스적인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굳이 뭐 S클래스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좀 고급스러운 것들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은 굉장히 좀 유니크한 모델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E클래스 중에 뭐 63AMG를 제외하면 네. 또 43AMG도 있으니까 43AMG, 63AMG를 제외하면 AMG 모델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모델이고 또 가장 고급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400에는 뭐 안전장비, 인텔리전트 드라이브에 대한 것들 다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단 승차감이 어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좋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좋아요. 근데 좋은데 음. 딱딱한데 어. 부드러워요. 뭐라고 해야 되죠? 딱딱한데 부드럽다. 네. 맞아요. 그게 어쩌면 정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롤 같은 게 많이 억제가 되어 있으면서 그런데도 보면 잔진동은 또 잘 걸러주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죠. 고속에서는 안정적이고 코너도 올 때도 많이 안 넘어가고 그러면서 또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는 승차가 부드럽게 잘 걸러주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스프링과 그 쇼버의 세팅만으로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네. 이게 전자적인 개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그 스프링 같은 것도 탄성 개수가 다른 스프링들을 2중 3중으로 설치했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써야만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근데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잡아준 역사가 좀 있어요. 이제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ABC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뭐 ABC가 나온 지 벌써 얼마나 돼서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전자식 서스펜션에서 핸들을 확 감든지 막 그럴 때는 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댐퍼를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또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데 네. 코너링 이런 데서는 또 롤도 적게 해주고. 그러니까 스프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지, 전자식 스프링이 들어있죠. 전자식의 스프링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드를? 그때마다 이게 그 단단하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해 가지고 지금은 뭐 그 S 클래스에 있는 매직 바디 컨트롤. 와, 매직 바디 컨트롤은 진짜, 야, 그건 압권이에요, 압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 3D 카메라가 노면을 스캔을 해요. 그 차 앞에 있는 도로를 쭉 카메라로 찍으면서 네. 스캔을 해가지고 거기에 요철 같은 게 카메라에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요철 구간을 내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댐퍼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으로 푹 꺼진다 그러면 댐퍼를 좀 약간 늘려주고, 아니면 쭉 튀어나온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넘어가는 순간 부드럽게 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계산들을 해야 그게 가능할까. 근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워낙 발전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는 게 나와서 뭐 말 그대로 도로를 그냥 매끈하게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차가 알아서. 그래서 실제로 타보면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S 클래스가 나오고 나서 BMW도 이제 그와 같은 기능들을 7 시리즈에 장착을 했고, 근데 이 차를 사실 이제 어제 받아가지고 네. 우리 잠깐 탔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미리 안 하고 일단 차를 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400이니까 예전에 이 500급의 그 제 상위 트림이니까 승차감이 느낌이 뭐지? 분명히 좀 요철을 걸러주는 듯한 뭔가 좀 매끈한 느낌이 분명히 나는 거예요.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데 설마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이 여기에 들어있을까? 근데 또 살짝 보면 좀 달라. 매직 바디 컨트롤이랑 조금 다르게 또 충격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있는 뭐지? 것 같긴 한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이 400 나올 때 그 기능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에어 바디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이 차에 적용되어 있어요. 적용되어 있어서 이제 매직 바디 컨트롤은 카메라가 도로를 읽어서 그 상황을 바로 댐퍼에다 전달해 주는데, 그런 정도의 그 피드백이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니고, 그 서스펜션 안에 멀티 챔버가 들어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멀티 챔버라고 들어본 기억이 안 나요? 멀티 챔버. 지난번 모터쇼 때 네. 뭐 보여주신 것 같긴 한데. 파나메라 때 파나메라. 자세히 안 들었구나. 지난번 모터쇼 때 그 파나메라 저희가 살펴볼 때, 그때 그 포르쉐에 있는 매니저분이 승차감을 좋게 하면서 또 안정감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에어 서스펜션 안에 3 챔버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챔버가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단단한 정도가 다른 그런 공기의 방이 3개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차에는 멀티 챔버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파나메라의 그 3 챔버랑 여기 있는 멀티 챔버랑 뭐 같은 회사에서 개발해가지고 양쪽에 다 공급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이 되고, 어쨌거나 이 차에는 그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롤은 억제해주고, 또 그 아주 잔진동들은 결국은 그 챔버들 중에서 그 탄성이 좀 약한 챔버 쪽에서 그 잔진동들을 걸러주겠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승차감도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안정감도 여전히 유지를 해주는 그 기능이 이 400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뭐 그거는 실제로 제가 타보기는 이게 처음이니까, 어쨌거나 승차감 자체가 좀 묘하게 분명히 좀 더 좋아졌는데 S 클래스만큼 좋지는 않고, 그런 약간 그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감각이 죽진 않았어. 알아채리셨네요. 감각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감각이 죽지 않았어. 네. 그러면 스프링이 아니라 챔버가 걸러주는 거예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스프링은 있고요. 스프링 있고 그 안쪽에 있고. 이제 쇼크 옵소버가 있는데, 그 쇼크 옵소버가 보통은 이제 유압식으로 돼 있고 안에 유체가 들어 있어서 그 유체에서가 충격을 흡수하는 건데,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 있어서 그 에어를 집어 넣으면, 보통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고 조절도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공기를 집어 넣으면 차고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공기를 빼주면 내려가고. 그래서 이 차도 E400에는 에어매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차고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크로스컨트리는 아니지만 거의 크로스컨트리에 준하는 정도의 최저지상고를 만들어서 약간 비포장길 같은 데 들어갈 때도 큰 부담 없이 들어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높이면 부드러워지나요? 근데 그 부드러워지는 개념으로 가는 건 아니고 에어 서스펜션을 높이는 거는 좀 비포장길 같은 밑에서 바닥에 요철 같은 것들이 있는 데를 통과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고, 실제로 차고를 높여 놨더라도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한 60km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지가 또 서스펜션이 내려가요. 정상적인 속도로 그렇게 내려가 주니까 에어매틱의 용도는 주행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약간 험로 같은 걸 들어가는 그런 용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에어매틱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네. 주행할 때 지금 컴포트 드라이브 모드가 총 4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코 모드가 있고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 중이고, 저 지금 차량 정보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는데 이쪽은 저거예요. 그 출력, 토크를 엑셀을 많이 밟으면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고, 감속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차고예요, 차고. 네. 그래서 컴포트일 때는 그냥 0인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더 낮아져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죠. 보세요, 여기 내려가요. 조금 있으면 내려가고 있지. 네. 서서히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스포츠 모드가 되면 그때도 자동으로 그 차고를 낮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차고가 높으면 그 차체 밑으로 흘러가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서 공기의 양이 많으면 막 와류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저항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카들은 차를 자체를 많이 낮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 에어매틱이 있으니까 스포츠 모드가 되면 자체를 마이너스 1까지 낮춰주더라. 그리고 컴포트 모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승차감은 좀 더 딱딱해지겠죠. 물론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여기서 차체가 더 낮아지진 않는데 승차감은 더 단단해지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스티어링은 스포츠하고 컴포트 2가지가 있는데 서스펜션은 스포츠 플러스가 또 따로 있고 엔진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엔진의 응답성도 최강으로 바뀌고 또 서스펜션도 제일 딱딱한 걸로 바뀌고. 자, 다시 컴포트 모드로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에코 모드가 있거든요. 에코 모드에서는 차고가 조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내려가고 있잖아. 왜 내려가요? 왜 내려가죠? 왜 내려갈까? 에코에도 이게 저항이 적게 가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 그렇죠? 연비가 덜 쓰이고. 그렇죠. 에코 상황에서도 밑에서 공기 저항을 적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스포츠 모드만 차고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에코 모드에서도 차고를 내려서 어쨌거나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해주더라. 그 에코에서는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밌어 아주. 네. 그런 얘기는 결국은 그 컴포트 모드 수준의 그 지상고는 말 그대로 안락한 승차감을 위해서 딱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와 지금 차선이 넘어갔는데도 지금 이 차 따라가고 있죠. 지금 차선을 넘어왔잖아. 차선을 넘어왔는데도 앞차를 따라서 지금 계속 주행을 해주고 있는 거야. 와 여기를 통과합니다. 우와. 지금 꺼져버렸네. 에이. 안 꺼지고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감당하다 말았네요. 길이 바뀌었어. 길이 약간 서킷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뭔가 체크하는 것들도 좀 많아지고, 요거는 G포스를 보여주는 그 횡지 어느 방향으로 하중이 쏠리고 있느냐 뭐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뭔가 좀 더 주위를 막 체크를 하고 이것도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이런 느낌. 그죠? 앞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쏠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차량의 정보, 이 차가 어떤 정도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 하중이 어디에 쏠리고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다 나오는 이런 느낌 들어요. 이거 이제 서킷에서 타면 막
코너 돌 때 막 이쪽으로 막 쏠리는 그런 느낌들을 제대로 시각적으로 관찰하면서 운전자는 못 보고 옆에 있는 사람만 좋으라고 네, 그렇게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거 보고 있으면 사고 나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시각적으로 청각은 아니구나, 시각적으로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뭐 뽀대죠, 이거 뭐 크게 뭐. 승차감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에어바디 컨트롤이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좀 부드러워졌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에어매틱, 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많이 출렁거림이 조금은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차든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차도 그 E300까지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거든요. 근데 400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급차선 변경 같은 게 보면 롤이 조금 더 있긴 있어요. 고속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스틸 서스펜션보다는 조금은 더 약간은 부드러운 맛이 네. 좀 더 있더라.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여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 가다가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면, 근데 지금 이게 컴포트 모드인데도 많이 롤이 많이 안 넘어가죠. 아, 많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많이 안 넘어가지. 이게 차체가 이렇게 끼우뚱하는 느낌이 거의 없잖아. 네. 끼우뚱하는 느낌이 거의 없고, 이게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이게 차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엔진 응답성 이런 거는 뭐 바로바로 더 좋아지는데, 그 지상고가 내려가는 기간 동안은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안정감이 다르다 진짜. 네, 좀 더 단단해졌죠. 네. 좀 더 단단해졌고,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감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 정도가 돼야지. 이만큼 흔드는데, 그죠? 네, 이만큼 흔드는데도 사실 뭐 라인을 놓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죠.